현관천장을 치느냐 마느냐를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얘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돌고 있는 이제 이야기고,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좀 봐요. 예. 그러니까 다 뜯어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데 몰딩을 띄었을 때 천장이 주저앉는 몰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늘어져요. 예, 늘어져요. 공사가. 왜냐면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사고를 내시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뭐 물을 터트린다거나 뭐 예, 시간과 돈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오빠입니다. 오늘은 동탄 예당 마을인가? 예당 아파트 네, 현장입니다. 철거가 다 됐고요. 그래서 철거가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 좀 시켜드리고, 예. 그리고 전기는 오늘 미팅이 지금 됐거든요. 근데 전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예. 그래서 철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당마을 1기 신도시죠? 동탄 1기 신도시.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여기가 예, 바야흐로 인테리어를 막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시기이기도 한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제 철거할 때도 하지만 전기할 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 그런 것까지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갈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현관. 예, 현관 천장을 치느냐 마느냐를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얘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요거. 예, 요거. 그래서 사실은 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안 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천장을 안 치면 예, 여기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은 여기에 뭐 좀 등을 좀 예쁘게 뭐 이쪽 저쪽에다 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까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예, 그래서 요것만 예쁜 걸로 교체하기로 하셨고요. 예, 그리고 디딤석을 제거하니 예, 밑에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때는 예, 싹 다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덧방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덧방해서 싹 연결이 되는데, 덧방할 때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예, 덧방 한번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얘가 덧방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단차가 지금 제가 좀 툭툭 치고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덧방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얘가 쑥쑥 밀린다.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봐야죠. 점점 이제 올라오니까 바닥이. 여기도 덧방 위주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타일팀에서 오셔가지고 최종 확인해 주시면서 여기는 좀 예, 걷어내 주시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돌고 있는 이제 이야기고, 또 가끔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이걸 저희가 떡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떡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떡. 네. 이 떡의 흔적. 이거를 원래 정시공을 할 때는 얘를 미장을 쳐가지고 완벽한 평면을 맞춰가지고, 본드 시공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긴 해요. 그런데 비판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좀 봐요. 예. 예전에는 그냥 떡을 시공했을 때 이탈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왜? 그냥 몰탈로 그냥 해버렸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대부분 뭐로 합니까? 예. 에폭시 계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짱짱하게 잘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정시공 하는 것도 좋지만,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 떡시공, 여전히 하는 이 떡시공, 자재만 달라진 거죠. 이거를 잘못된 거다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이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미장 치고 그러려면 또 말려야 되고, 또 여러모로 미장하시는 분을 또 모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미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미장하시는 분들 은퇴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미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력적인 면에서 예전에 하시던 미장하시는 분들은 어마무시하세요, 실력이. 예. 소음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장하시는 분들 제가 잘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과 비용이 더 투입돼야 되는 거를 지금 점프한 개념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 예. 걸레바지는 다 떼었고요. 일단은 예. 걸레바지를 떼었을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석고로 한번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확장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그 좀 걷어내고요. 단열재만 밑에다 깔고 공구리를 그냥 친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가볍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냉기만 좀 잡아주면 되니까 단열재 좀 도톰한 걸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도 단열하고 여기도 단열하고 위에도 천장 치고 그러면은 뭐 엄청 따뜻한 느낌이 들진 않아도 냉기가 펄펄 올라오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저건 선택의 영역. 금액을 좀 아낄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가벽 철거해서 구멍 난 거는 미장으로 좀 해놓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런 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마루팀에서 좀 갈아 주셔야죠. 화장실도, 예.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욕조만 띄워내고 덧방을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액방만 다시 해가지고, 액체 방수만 다시 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 뜯어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접 넣을 때는 이제 요걸 좀 깨내가지고 해야죠. 요건 전기팀한테 좀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꾸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직관 처리. 그래서 여기 이제 곰팡이가 아예 올라오지 않게, 습이 이제 여기 존재하지 않게 기존에 있었던 거 이제 없애버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철거는 요 정도만 지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틀까지 완벽히 날려버릴 필요는 없고요. 이 속 안에 있는 요거는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것까지 날리면 그때부터는 대공사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몰딩도, 띄시면 이제 되고. 그런데 몰딩을 띄었을 때 천장이 주저앉는 몰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가 이제 그 건대 스타시티 같은데, 오히려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장 쳐놓고 그냥 일반 아파트는 몰딩을 그냥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고급 쪽으로 가면은 몰딩을 해놓고, 금속 몰딩, 금속 몰딩을 해놓고 거기 위에다가 천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몰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띄기도 힘들고, 띄면 천장이 주저앉으니까 이런 철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가서 체크를 좀 해보고 현장 진단을 통해서 저한테 그런 걸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철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딱 맞는 것만. 하지만 그 화장실 보셨죠? 제가 체크 한번 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미리 한번 또 오셔가지고 타일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한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 받으시면은 철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철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집약적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한 달 정도면 공사가 끝나는 시기가 있었죠. 어떤 시기? 코로나 전 시기. 그 전에는 뭐가 별로 없었다? 전기 제품, 가전 제품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가전 제품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샤시도 바꿔야 되고, 단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단열 이제 이렇게 더 해야 돼. 확장도 제대로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몸짱 만들기, 전반기 공사, 철거 설비 전기 목공, 이 공사 기간이 예전엔 짧았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 공사 기간이 1주, 2주, 3주 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자체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뭐 확장하고 뭐 두두두두 하고 이제 이런 게 좀 시끄러운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민원이 그때부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짧으니까 봐주던 시절이 아닌데 지금은 이게 6주, 어떨 땐 막 2달, 그리고 디테일 공사 크게 들어갈 때 막 3달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인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음이 나지 않게 만약에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약적으로. 그러면 단순히 집약적으로 하면 되냐? 그 문제는 아니고요. 들어오는 분들의 구성 요소를 좀 봐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인테리어 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으나, 저도 이제 용역 생활 좀 해봤지만, 용역이 그렇게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직업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용역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오늘도 용역을 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 가서 또 바뀐 현장에 사실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내가 한 곳에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맨날 현장 바뀌고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죠? 예, 계속 내가 떠돌아다니는 생활처럼 이렇게 어디로 불려가가지고 일도 미리 알지 못하고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몸을 써야 그 다음 일도 할 수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적당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당히를 싫어하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뭐, 최대한의 효율적으로. 그런데 용역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 1톤 트럭 한 대 뭐 업자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처가할 것도 많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 나무 조금 빨리 버리고 오고,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두두두두 파는 거 이제 골재료, 그 돌, 콘크리트류 다시 갖다 버리고, 뭐 잡자재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는 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폐기물 버리는 곳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또 나무 전용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전체로 받는 데가 있고 나무만 받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 아끼려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늘어져요. 예, 늘어져요. 공사가. 왜냐면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새는 한 대로 안 하죠. 각 반장님들이 자기가 차를 끌고 다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용역이 아니라 철거를 할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설비까지 같이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얘기죠.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다. 하지만 집약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의 방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좀 늘어지는 경향, 그리고 아무래도 철거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용역하시는 분들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고를 내시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뭐 물을 터트린다거나 뭐 건들지 말아야 될 걸 좀 건든다거나, 전기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칼질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좀 떨어내주면 좋은데 그냥 제껴버린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반셀프 하시는 분들 철거하실 때 무조건 싸게 들어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팀이 어떤 구성으로 하고 있느냐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남양주였나? 하남이었나? 지금 북층 구조. 거기는 차만 7, 8대가 들어왔어요. 1톤 트럭만. 그래가지고 확 이렇게 빠졌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파박.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제 좀 올라가니까, 그 차를 또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만큼 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도 좀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시간과 돈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면 돈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지는 공사는 최악의 공사예요. 그래서 철거는 가능하면 이렇게 집약적으로 정말 좀 철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착착 하고 빠지시는 게 좋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현장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